형은 이 최미수나 나오는 거 보고 그 정도에도 푸들푸들거리면서 여자랑 같이 동화돼서 왜 너 다른 남자들한테도 플러팅을 하지 막 이러면 내 삶의 과업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자 너는 그냥 그 여정의 뭐야 아름다운 동반자일 뿐 내 삶 자체는 아니다. 새롭게 탄생 유제달 기초부터 상급 화술 필수 루틴 스택도 그냥 몽땅 짜서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뭐 최민아순가 솔로지옥 거기서 뭐 얘가 뭐 빌런인 듯 게임 메이커인 듯 뭐 그런 여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뭐예요? 망해가는 솔로지옥을 살리고 있다. 솔로지옥을 캐리하고 있다던데 뭐 형님 여친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공교롭게도 뭐야 자기랑 과거에 이인데 같이 나갔던 여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실제 성격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 기운이 되게 밝아서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 이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사람인 거지. 뭐 방송에서 당연히 이제 작가가 정해준 느낌으로 나오는 걸 거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보면 빌런이라고 하는 축들은 여기저기 뭐야 남자들을 홀리고 다닌다 뭐 이런 건데 원래 이런 건 그 안에서는 모여있기 때문에 이 통 안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치? 쇼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타겟 삼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특히 싫어할 거야. 남자들이 이제 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결국 이제 자기 파일을 가져간다는 이런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니까. 그치? 덩달아서 뭐예요? 눈치 보는 푸시들도 있어요. 그런 여자들. 그래서 그런 여자들과 막 동조되는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너희가 갖춰야 될 어떤 바이브가 좀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모여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서로 모른다면 얘네가 서로 모른다면 이 여자는 엄청 매력여인 거지. 물론 이제 푸시들이 선생님 바람을 조장하는 건가요? 라고 맨날 여친이 바람나거나 환승을 당하면서 포들포들거리는 푸시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뭐야? 원래 매력이라는 건 절대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런 푸시형 연애, 베타 푸시형 연애, 스윗 나이스 선신 젠틀이 이 주류가 돼버린 그러면서 파혼당해버리는 모든 걸 다 맞춰줘도 파혼당해버리는 심지어 집까지 갖다 바치는데도 뭐야? 파혼당해버리는 푸시형 연애가 주류가 돼버린 이 대한민국에서 더 나은 스윗 헌신 베타 푸시한 져버리는 바람에 그런 세상에서 이 남성성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성성을 갖춰서 연애부를 쌀 이런 친구들이라면은 좀 무조건 갖춰야 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무슨 현대 남성성 하면서 자꾸 여자처럼 구는데 깨우쳐야죠 지금. 자 요새 금값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원자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 금은 흔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에이자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뭡니까? 소소한 자재들이 오르는 현상이에요. 물론 뒤따라 들어갔다 이제 폭락장 맞고 막 그러는데 미리 좀 선점하셔야지 늘 그런 거는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자의 내재적 성질 중 하나가 바로 하이퍼가미 본능입니다. 상향지원 본능. 근데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뭐라고? 다시 희소성입니다. 온갖 나이스 선친 젠틀 푸시들만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성성이 거세된 푸시들 사이에서 어떤 게 희소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지금 연애를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할 여자들이 택할 가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가치 이게 지금 당장 강하게 어필되는 성적 매력이 느껴지는 가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둘러싸서 푸시 마냥 후덜후덜 걸 때 혼자만의 기준 지키면서 아쉬울 것 없다 이런 바이브 이건 그냥 금인 겁니다. 알겠어? 희소성 얘기하는 김에 형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모든 성공이라는 거는 네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네 바운더리 높은 가치의 여자를 겟하는데 얻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희소성이란 거 예외성이라는 것과 맞닿은 구석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 예외성을 너무 무시하고 예외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요. 이 예외성, 희소성은 사실 늘 변하지 않고 어린 시대나 열린 성공 방정식이었거든. 그치? 근데 우리 친구들은 물론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획일한 방향으로 학습시켰고 그렇게 갔을 거야. 오케이? 그러나 이제 네가 어른이 된 이상 진짜 성공을 열망한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성공이란 항상 예외성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외적인 무엇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외적인 무언가, 예외적인 어떤 사람, 예외적인 어떤 퀄리티, 예외적인 어떤 바이브를 갖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어? 이게 더 귀한 가치입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더 내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획일화된 무언가, 획일화된 냄새를 풍기다면 더 날아가기 쉬울 겁니다. 정말로. 꼭 갖추세요. 알겠어? 이걸 갖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뻔히 보이는 이런 부류가 돼버리면 마치 용병 같은 이가 돼버려. 왕자의 게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서 있는 그런 원 오브 댐. 용병이 되지 말라고. 용병 대접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네가 사자가 돼야지. 용병이 되지 말고 사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많은 푸시 친구들이 남이 정해준 착한 남자가 되는 어떤 그런 틀에 맞춰 사는 그런 용병 같은 삶을 살아. 하지만 사자는 뭐예요?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나는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네 스스로 사냥터를 개척할 때 여자는 그 압도적인 예외성. 이 사람은 용병이 아니네. 여기 매료되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여왕도 데너리스도 누구랑 자? 서자랑 자잖아. 근데 이 까마귀가 뭐야? 용병이야? 절대 용병이 아니라고. 주인공 여자는 절대 용병들과 자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 앞에서 작아져요. 조건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똑같이 그걸로 경쟁하는데 저도 그 똑같은 안에서 제가 돈을 조금 더 쓰면 되지 않을까요? 쟤는 50만 원 쓴다면 저는 60만 원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경쟁의 승리 아닐까요?
아닐까요? 라고 푸르르 떨면서 자꾸 쓰지 못해 안달난 푸시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계 안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일종의 약간 중력 같은 거지. 그러니까 중력은 뭐야? 바닥에 자꾸 이렇게 밑으로 끌어당기잖아. 밑쪽으로. 못 일어나게. 우리는 다 그걸 깨칠 힘이 있어요. 너 스스로를 믿으라니까. 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 서서 걷잖아. 푸시 마냥 세상이 그렇게 미디에서 너를 그렇게 내리꽂는다고 그렇게 있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딛고 일어나라고. 어릴 때 너는 이미 딛고 일어나서 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놈이야. 뿌리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을 하셔야 된다고. 알이 뭡니까? 세계 아닙니까?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느낀 그 압박감, 진짜 내 삶을 바꾸고 싶고 여자를 원하면서, 더 예쁜 여자를 원하면서 실질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 진짜 쟁취하기 위해서 깨고 나오세요. 깨고 나온 사람만이 하늘을 볼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세계를 깨고 나온 사람입니다. 알을 깨고 나왔는데 이미 다른 세계를 맛봤잖아. 어떻게 그들 원오브 된 것 같겠어? 다른 냄새를 풍기겠지. 다른 남자들과 다른 바이브, 압도적 리더십, 여유, 강력한 남성성, 이런 걸 느끼겠지. 여자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력을 거스르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넌 이미 해봤다고. 그리고 여자가 너를 잃을까봐 두렵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협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네 존재 자체가 뿜는 이 마카 바이브 에너지가 너무 커서 네가 없는 세상은 그냥 다 싹 다 색깔이 없는 흑백 영화처럼 느껴지게 만들라는 거지. 너랑만 있을 때 이 세상은 컬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네가 없어지면 세상은 그냥 흑백 영화처럼 돼.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어떤 그런 야마의 남자가 돼야 된다. 여자가 너를 쫓아다니게 만드는 건 네 집착이 아니라 네가 가진 어떤 압도적인 이 예외성 때문에 너를 쫓아다니는 거거든. 나는 맨날 매달려주는 남자가 좋아. 뭐 그런 얘기 하는 여자 있을 수 있어. 사실 뭐 그건 다 구라기도 하지만 뭐 나랑 안 맞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그리고 나는 그게 괜찮아. 그리고 너는 어차피 떠나지 못해. 왜? 넌 내가 없으면 흑백 영화 속에서 살게 될 거니까. 이런 거대한 자신감. 이게 여자들이 말하는 바로 그 기센 여자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남자의 냄새. 바로 그런 거. 여자를 두렵게 만드세요. 다시 말하지만 여자를 협박하고 막 알파 고릴라처럼 우와 이러는 소리가 아니라 여자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만들려고. 여자가 너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 연애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남자는 다르라고 느끼는 이 지점은 바로 너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야. 나에게서 여자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마. 오히려 여자의 삶까지, 여자의 중심까지도 내 쪽으로 오게 만들어. 현대에서 남자는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경쟁은 말할 수 없이 치열하고. 마치 뭡니까? 시지프의 바위처럼 뭐예요? 계속 돌을 끊임없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어떤 한락의 세계를 맛본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많을 거거든. 치아나 하고 여자 쪽으로 막 흘러가고 그리고 그렇게 여자한테 집착하면 여자가 날 더 좋아하겠지. 나의 그런 것을 이해해 주겠지 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네가 가서 집착하고 막 이렇게 다 신경 써주는 그 순간은 좋아하는 척 할지 모르겠지. 그 순간은 실제로 그게 좋을 수 있어. 자기 신경 써준다고. 근데 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네가 그렇게 몰입하는 순간 오히려 이 남자는 자기 삶을 버리고 괜찮나? 왜 이렇게 나한테 집중하지? 그 남자의 자신만의 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만의 배, 보트가 무너지고 구멍 나고 있는 거 아니야? 물이 차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가라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겠어? 그 난파선에서 무조건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너 옆에 평생 있지 않아요. 무너지고 있는 남자 옆에 절대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의 중심을 절대 여자 쪽으로 옮기려고 하지 말라고. 가고 있는 가운데 뭐야? 여자가 들어오게 만들라. 여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라. 그런 너의 모습들이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바이브, 생존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보이게 해서 여자가 네 옆에 더 찰싹 매달리고 너를 오히려 서포트하게 만들라고. 물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어트를 박으셔야지. 우리 수강생처럼 어트를 박으셔야지. 근데 내가 여기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 푸시들은 뭐야? 남자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트를 박는 거를 모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3대 투자 또 들어가는 거야. 감정적 투자, 치열한 포들포들 신경 써주고 뭐 사주고 파이낸스 원 데려가고 결국 일로 다시 갈 수밖에 없거든. 그 고리를 끊으셔야 돼. 그러니까 제다이부터 배우세요. 루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거를 좀 쓰면서 그리고 그게 되면은 마크까지 딱 입히면서 좀 시간을 아끼시라고. 여자랑 만나서 뭐요? 프레임 조절하고 여거트 받아내는 기술 쓰면서 그러면서 뭐야? 매력 보이면서 시간을 좀 아끼시라고. 여자랑 만나서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계속 낭비가 되는 거거든. 앞으로 그랬어 형이 중심 잡고 빨리 할 수 있을 때 지금 빨리 하셔야 돼.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여자 만날 때도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이제 과거의 연애 문법이나 과거의 결혼 문법은 싹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애는 감성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카의 논리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푸시들인데 여자한테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과업,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자 너는 그냥 그 여정의 뭐야? 아름다운 동반자일 뿐. 내 삶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네가 나의 트로피가 되기 위해 파이팅 해라. 이런 명확한 경계선. 이 경계선이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하는 겁니다. 형은 이 최미수나 나오는 거 보고 그 정도에도 푸들푸들거리면서 여자랑 같이 동화돼서 왜 너 다른 남자들한테도 플러팅을 하지 막 이러면서 포들포들 거리는 걸 보면서 진짜 형은 좀 슬펐어. 우리 남자의 본능은 한 여자에 몰빵하는 게 아니야 사실. 그건 여성성에 가까운 거거든. 한 아이에 정착해서 한 아이를 잘 오랫동안 돌보고 이거 한 남자에 정착해서 한 남자가 나만 바라봐주길 바라고. 그게 유익하거든. 그러니까 생존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자의 생존의 본질에 더 가깝지. 양육이라는 건 사실 다른 사람한테도 맡길 수 있거든. 옛날에 리더나 알파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맡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자의 생존과 더 직결이 돼 어떻게 보면. 결국 본질은 내 안에 이 남성적 냄새를 복원하는 거야. 그런 행동은 여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거든. 오히려 남자는 그런 거 보고 뜨끔을 했어야지. 오씨 저거 알면 안 되는데 이게 됐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 여자들하고 같이 동조하고 있으니. 문제는 내 안에 이 남성적 냄새를 복원하는 겁니다.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여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남자인데 뭐 그렇게 한다면 뭐 내가 좀 더 한 여자랑 저렇게 알콩달콩할 거야. 그러면 괜찮겠어. 근데 그거 아니잖아. 푸시들 맨날 슬프잖아. 겉모습이 부드러워도 얄맹이는 언제나 뭐야? 탄탄한 남자. 쟁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그러면서 뭐야? 거리 두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예외성을 탐닉하는 남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병처럼 살면서. 검사받듯 지휘받는 쫄병들처럼 살면서. 절대 쫄병이나 용병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자처럼 내 영역을 확장시키고 내 영역을 갖고 원하는 성을 갖추시는 겁니다. 알겠어? 아쉬울 것 없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마카가 그렇게 널 이끌 겁니다. 아름답게 마카 3일차 파이팅하는 겁니다. 파이팅하는 걸로.